자, 오늘 다섯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자고 해요. 그래서 우리 다섯 번째 주제는 위에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영어가 왜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살다 보면은 영어란 걸 필수적으로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 정당한 이유들, 합리적인 이야기들을 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영어를 왜 공부해야 되냐 할 때 첫 번째, 학습자 이중으로 학습자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학습자 정리로 한다면은 이제 학습자를 분류를 좀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학습자 중에서 저희가 편의상 고등학생까지를 생각해 볼게요. 고등학생까지를 생각해 보면은 고등학생까지에서 많이 제가 이제 뭐 전부는 아니에요. 제가 정답도 아니고, 근데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고 물어봤을 때 답변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당연히 대학에 가는 진학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에는 뭐 국제적 인재가 되고 싶다, 만약 해외를 여행을 가고 싶다, 외국에 살고 싶다, 이런 것들을 싹 다 뭉쳐서 저는 꿈이라고 해요. 개인적인 꿈을 목표로. 그럼 2학년 때도, 이제 두 번째로 2학년이 아니네요. 두 번째로는 이제 대학생 이하부터 해볼까요? 그러면 대학생부터는 영어를 왜 공부냐 하면은 취업, 학과 공부,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이제 이것들을 묶으면 다 뭐가 될까요? 꿈이 돼요. 물론 대학생도 고등학생을 비슷하게 해외에 가고 싶어요, 여행을 가고 싶어요, 외국인과 소통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개인적인 건 보통 꿈이라고 묶어놓을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성인들도 의외로 영어를 많이 공부해요. 그러면 이 성인분들은 영어를 왜 공부하냐? 그러면은 어떤 회사에서 필요해서, 아니면 뭐 대학 공부를 피해서, 이런 경우들이 일반적이고 보통 진급이라고 하죠. 회사에서 어떤 승진이나 관련된 것들, 아니면 업무에 필요한 것들 쪽이 좀 많고요. 자기개발, 자기개발의 하나의 도구로서 영어를 하는 분들, 아니면은 학창시절의 어떤 미련, 여러 가지를 다 묶어 저는 그냥 꿈이라고 묶을게요. 그러면은 영어는 학사 중심에서 보면 공통점은 우선순위에서 밀릴지 몰라도 꿈이라는 공통 꿈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삶의 목표, 자기 삶과 연관되는 일부로서 이미 영어를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가 현대사회에서는 국제화사가 되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은 제가 터치할 생각이 없어요. 공부는 당연히 개인이 하는 거고,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고, 자신의 목적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여기선 누가 더 중요하다, 옳다, 그렇다, 저기는 이쪽은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럼 누구를 얘기하느냐? 자, 그러면 이제 학습자가 아닌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로서의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될까? 당연히 고등학생 똑같이 가겠죠. 학생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 이런 것들이겠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여기는 이제 학년 구분 없이 이분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분들이 바라는 바를 올바르게 전달해 주는 게 목표가 될 건데, 우선 저희가 교육자로서 이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 영어를 왜 가르치냐? 당연히 필수 교육 과정이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2번은 뭘까요? 저 같은 사교육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목표가 있겠죠. 뭐 돈 버는 거요, 직업요,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이 3번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학교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학원에 저는 학교에 있는 분들한테는 많이 문을 안 해봤어요. 그냥 같은 저와 동종업적인 학원계에 계신 분들한테는 많이 물어보는 게 딱 하나예요. 영어를 왜 굳이 가르치고 싶으세요? 하는 개인적인 목표가 있겠죠. 사교육 쪽에서는. 그러면은 그분들이 말했을 때 이런 것, 직업적인 거나 이런 것들 다 떠나서 본인이 잘하니까, 이게 가장 높아요. 자신이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학원을 차렸겠죠. 영어를 못하는데 영어학원을 차리진 않겠죠. 그러니까 잘하니까 차린다, 이제 대충 이런 동 가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그냥 내가 잘하니까 한다 하면 그냥 직업적인 것만 있지, 영어를 왜 해야 되냐, 이 왜에 대한 답변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영어를 잘하니까 한다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만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건너뛰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 내가 잘하니까가 아니라 이 3번을 확장해서, 3번의 잘하니까를 확장해서 저는 교육 철학을 얘기하고 싶어요. 뭐 어려운 얘기 하겠네, 철학이니까. 아니요, 그냥 쉽게 말해요. 그냥 왜 영어를 내가 가르쳐야 돼? 돈 빼고요. 가장 중요한 건 돈이니까 당연히 돈은 당연한 거고, 돈은 살짝 내려놓고요. 돈 이외에 다른 게 뭐가 있겠니? 자, 이게 이제 혹시라도 저처럼 영어를
업으로 삼아서 직업으로 가지고 싶은 분이라면 당연히 돈은 당연한 거고요. 돈을 빼면 안 돼요. 돈 빼고 내가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 잘하니까 그건 상대적인 거예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는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다 보면 당연히 실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인간의 뇌는 계속 성장하는 게 아니라 퇴보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왜 내가 이거를 굳이 나이 먹어서도 계속 해야 돼? 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육 철학. 그래서 아까 나왔던 일반적인 분들은 본인들이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를 업으로 삼아서 하고 있겠죠. 근데 저는 솔직히 아니에요. 저는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저는 영어를 못해서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니, 못하는데 무슨 영어를 어떻게 가르쳐? 당연히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는 이미 잘할 만큼의 실력을 끌어올렸지만, 제가 처음에 영어라는 걸 가르치는 거에 관심을 가졌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영어를 못해서. 그러니까 제가 영어를 못하다 보니까 1번, 나는 주변에 좋은 선생님이 없어서. 2번, 나는 뭐가 없어서요? 저는 영어를 못하는 재능이 없어서. 이 두 가지를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재능이 없어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영어를 잘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영어를 제 나름대로 풀어내고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가르쳐도 되겠네 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면서 학원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잘하는 거 잘하니까 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해도 그거는 저의 개인적인 목적이지, 왜 영어를 가르쳐야 되는지 당연히 개인적인 답변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그럼 우리는 영어를 왜 공부해야 되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쭉 하다 보니까 어떤 게 됐냐면요, 이제 이거는 이제 이때부터 생겼어요. 영어를 가르치면서 내가 영어를 이렇게 바꿨어,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돼, 학생들이 내가 영어를 공부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이렇게 하면 극복할 수 있어, 영어는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아 라는 것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 뭐 대학 가고 나서는 굳이 영어 필요한가? 뭐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그런 걸 제껴놓고 왜 이렇게 영어라는 과목이 교육 과정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까? 물론 요즘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긴 했지만요. 왜 이렇게 영어가 중요할까? 그리고 영어라는 걸 열심히 노력했으면 우리가 얻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전에 말했던 그 저희가 공부하는 영상, 머리의 훈련. 그러니까 영어라는 거 공부했을 때 과연 우리 머리에는 어떤 이득을 주기 때문에 영어라는 것을 교수님들이, 우리나라의 교육자들이 필수 과목으로 넣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런 고민에서 답을 찾다 보니까 저는 하나의 답을 찾았어요. 뭐 세계적, 뭐 국제화 사회 이런 거 다 떼놓고 저는 창의성이라고 믿어요. 영어가 왜 창의성이냐? 그 첫 번째 근거로서 뭐가 나왔느냐? 영어만 잘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업에서 필요한 건 영어를 잘하는 인재다. 그러면 미국인들, 영국인들, 영어권 나라 사람들을 그냥 채용하면 되는 건데 굳이 한국 사람을 채용할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영어를 잘하는 외국인이 필요할까? 그리고 어차피 국내 기업에 취업하더라도 영어를 주로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근데도 왜 우리는 영어를 필요할까? 저는 그 교육적 목적을 창의성이라고 답을 내리고 제 수업의 모든 방향성을 영어를 통해서 창의성을 키워주자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영어가 어떻게 창의성에 영향을 주느냐? 한번 풀어볼게요. 저희는 한국 사람이에요. 당연히 머릿속에 한국어가 틀을 잡고 있어요. 한국어가. 이 한국어가 틀을 잡고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 이런 것들이 이 한국어라는 필터를 통해서 머릿속에 개념이 잡히고 형상화되고 이해가 생긴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한국어의 틀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계속 한국어 이상한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영어를 배우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를 들면 영어는 이런 틀을 갖고 있다 해볼게요. 영어는 이런 틀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영어를 배우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바로 이 틀을 하나 더 갖게 되는 거죠. 누군가는 한국어보다 큰 틀을 가질 수 있고 누군가는 한국어보다 작은 틀을 갖고 있고, 물론 대부분은 이 작은 틀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똑같은 자극이 오더라도 저희는 한국어 또는 영어 둘 다를 이용해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창의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 일례로 뭔 얘기냐 볼게요.
그냥 쉬운 단어예요. 예시로서 쉬운 단어를 한번 풀어볼게요. 어떤 쉬운 단어가 있느냐? 저희가 잘 아는 비동사가 있다 쳐보죠. 그럼 비동사는 영어로는 be, am, is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한국어로는 이다, 있다, 뭐 되다 이런 식의 저희가 아이고, 얘가 좀 망했네요. 자, 그러면 저희는 어떤 일이 발생해요? 어, 한국어로 뜻은 이다가 있고 있다도 있고 뭐 되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그냥 외워요. 비동사 이다 있다 이거 다 외워. 자, 이렇게만 하니까 창의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볼게요. 왜 비동사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을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굳이 세 개나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생각을 바꿔 볼게요. 자, 나는 이다. 하나의 뭐 한국인이에요, 내가. 나는 한국인이야. 자, 그러면은 철자가 틀려버리네요. 급하게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한국인이야라고 해볼게요. 그럼 I am Korean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있다라는 뜻은 왜 하는 걸까? 그냥 이때는 다른 거고 저때는 다른 거야.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지만 좀만 생각을 바꿔보세요. 어떻게 보느냐면 내가 한국인이 되고자 한다면 나의 존재가 있어야 한국인인 걸 증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면은 이 있다라는 존재가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있다 나왔겠죠. 그러면 이 현재 상태가 계속 흘러가면 당연히 미래 상태의 어떤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겠죠. 그러면 되다가 돼요. 아, 그러면 영어라는 애들은 어떤 것이 이다라는 정의적을 설명할 때는 무조건 그 존재 자체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자, 이렇게 사고를 확장하면 창의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의성, 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어로만 하다 보면은 그냥 이다 있다 되다는 전혀 한국말에서는 벌써 다른 결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영어는 이게 하나를 묶여 있네요. 그러면 저희는 강제로 이 세 개를 묶어서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겠죠. 그러면은 창의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창의성이 뭔데요? 하고 물어보면 창의성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창의는 창조가 아니에요. 창조는 0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걸 창조라고 하죠. 그러면 창이라는 건 뭐죠? 있던 것을 합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이라는 것은 있던 거, 기존에 있던 걸 합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한국어에다가 영어를 합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창의로도 다가갈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이해해 보면은 미국에서 외국어로서 고등학생들이 되면 한국어를 선택한다, 뭐 스페인어를 선택한다, 불어를 선택한다 이런 것들도 결국은 왜 그렇게 국가적인 사업으로 투자를 하면서 가르치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죠. 즉 미국인 같은 경우는 이미 영어가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외국어를 넣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사고, 1 더하기 1을 만들어내는 창의성을 키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으면 영어를 왜 공부해야 돼? 할 때 진학이나 아까 1번에 적었던 여러 가지 뭐 취업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성공하면은 그나마 도움이 됐지만은 그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진학을 하고 난 다음에는 영어의 가치가 사라져 버리는 걸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영어 단어 외우고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내가 영어를 이렇게 굳이 했어야 하고 후회가 되는 거죠. 네, 목적을 한 번만 바꿔볼게요. 영어가 나한테 왜 필요했지? 아, 내가 사고의 확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구나. 거기다가 덤으로 내가 한국적인 것이 아니라 외국적인 것, 그 영어권을 통해서, 영어를 통해서 다른 나라, 다른 문화의 많은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노력했던 영어는 가치가 없고 어느 순간에 가치가 소멸되는 그런 낭비가 아니라 여러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분야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영어를 왜 공부해야 되냐 할 때 한 번만 생각을 바꿔보라는 거예요. 창의성. 여러분이 창의적인 인재로서 계속 발전해 나가자 할 때 한국어만 계속 보고 자기가 하는 일만 계속 하면 하나에만 몰입되어 있으니까 나머지를 못 보고 시야가 좁아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알고 있던 정보를 영어로 한 번만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보고 아, 왜 얘네들은 이렇게 표현했을까? 물론 여기서
달라지는 다른 추가적인 정보를 얻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보다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똑같은 내용인데 불구하고 영어는 이렇게 표현했어. 그러면 여기서 표현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의도가 있을 거야. 그걸 내가 한번 찾아볼까 하고 한국어하고 비교해보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가장 좋은 거는 저는 그래서 소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한국어 버전을 읽어봐요. 번역본을. 그다음 이거를 원문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영어 원문으로. 그러면요. 그러니까 스토리나 플롯 같은 데서는 비슷하게 가지만 그 표현적인 것들이 많이 달라지고 그 표현에 하나하나 집중하고 읽다 보면요. 그 번역본하고는 좀 다른 자기만의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작가는 이런 말을 했나 봐. 아, 근데 번역본은 이렇게 했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하고 싶은데 나는 즉 다르게 생각하는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장하는 것은 한국어로 번역됐고 여러분이 읽기 쉬웠던 책들을 한번 읽어보고 난 다음에 영어로 소설을 읽어보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창의성을 키우고 영어를 공부했던 것에 대해서 어떤 힘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법이에요. 그러니까 소설이나 드라마도 한 번 볼 때 두 번 볼 때 다르잖아요. 근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는 걸 똑같은 한국어로 또 보는 것도 좋지만 그때 살짝 틀어서 영어로 보는 거죠. 요즘 같은 넷플릭스 같은 이런 시대에는 OTT 시대에는 뭐가 좋을까요? 그 있잖아요. 영어를 한번 드라마 한국 드라마 재밌게 봤어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영어 자막을 띄워서 보는 거죠. 아, 그러면서 한국적 표현을 어떻게 영어적으로 바꿔서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대박을 쳤는데 해외에서 망한 드라마는 단순히 외국인이 왜 이거 나는 재밌는데 왜 재미없다고 생각할까? 그때 그 자막을 영어로 바뀐 걸 읽어보면서 아, 영어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재미를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살펴본다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똑같은 사물에 대해서 똑같이 보지 않고 다르게 보고 다르게 보는 즉 창의적 사고를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를 공부하시거나 이미 했거나 하고 있거나 해야 되는 분들이 단순하게 직면한 목적인 진학이나 취업이나 어떤 발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좀 너무 단기적이잖아요. 지치기 쉽잖아요. 그때 살포시 창의성이라는 걸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영어를 해나가면서 좀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영어에 대한 생각을 바꿔보는 거니까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소통하고 싶었고 같이 고민해 보고 싶었던 파트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들을 지금 벌써 5번째 올리고 있는데 제목에 가치 고민이라고 했던 것은 제 영상을 보시고 제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이 만일 댓글로 달리거나 피드백이 온다면 추가적인 영상을 찍을 거예요. 그래서 5-1, 5-2, 즉 여러분과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다양한 생각들을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 이게 지금 제가 찍고 있는 가치 고민이라는 영상 컨텐츠예요. 자, 그래서 영어 창의성이란 목적 한 번만 생각해 보시고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